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무산물의 월드스포츠입니다. 지난 주말에 메이저리그는 이제 굵직한 뉴스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관련된 팀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미국의 파더스데이 낮에 터진 뉴스가 보스턴 레삭스 3루수 겸 지명타자인 라파엘 데버스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트레이드 소식이었죠. 미국에서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다저스가 이제 자이언츠를 5대4로 무르고 시리즈를 이긴 뒤에 나온 뉴스가 오타니 쇼헤이의 올 샌디에고 파드레스전 선발 등판입니다. 먼저 데버스의 그 자이언츠 트레이드 소식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데버스 트레이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그 프리에이전트 3루수 알렉스 브레이브만 계약 후에 이제 데버스의 포지션 변경을 요구를 했죠. 근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데버스의 포지션을 변경하려고 한 건데 본인이 노를 하니까 구장으로서는 좀 황당한 거죠. 미국 스포츠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가 구단보다 우선 이슈는 없다. 구단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영무구단이에요. 라파엘 데버스가 구단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대로 슈퍼스타들도 기단의 포지션 변경을 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따랐습니다. 이 자이언츠 입장에서 이제 세 차례 올스타에 선정된 데버스를 받고 너머의 이제 레드삭스에 줬습니다. 아주 강속구의 조던 힉스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볼은 빠르죠. 그리고 23살의 카일 해리슨, 우하수 제임스 팁스 3세, 그리고 유망주 즉시 전력담입니다. 우한 호세베요 이렇게 네 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이언츠는 이 뇌물 외에도 데볼스의 잔여 연봉 2억 6,060만 달러를 모두 책임집니다. 자이언츠가 그동안에 이제 FA 시장에서 에런 저지와 같은 이제 게임 체인저급 영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컨택트도 이정하고 장기 계약을 하면서 영입을 한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 버스터 포지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사장의 그런 결단 아주 돋보였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다저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이언츠 선발 로테이션은 메이저리그 정상급입니다. 공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지구 선두로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강타자 데버스 영입으로 걸림돌을 제거했고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청신호를 바뀐 겁니다. 포수 출신인 이 멜군 감독 지도력은 이미 검증돼 있습니다. 데버스가 보강된 상황에서 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지금 어느 팀하고 붙어도 월드 시리즈 우승도 가능해요. 마음도가 좋아서 그런 거죠. 데버스 영입으로 이정현 선수도 영향을 받죠. 더 이상 3번 타자는 이제 안 해요. 이제 붙박이 테이블 세터가 되는 거죠. 이제 득점에 치중하면 됩니다. 잠시 이 데버스 트레이드를 통해서 KBO 리뷰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 이글스도 지금 자이언츠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6만 이기는 시즌하고 강타자를 영입해야 됩니다. 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규 시즌 1위를 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 가능합니다. 하나도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처럼 마운드는 크게 근데 공격이 주 하위권이에요. 현재 선두를 탈환했지만 지속적으로 이 선두자를 유지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이 마운드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현재 공격은 LG가 하나에 크게 앞섭니다. 삼성도 공격은 하나보다 위에요. 현재의 공격으로 포스트 시즌을 하나가 치르면 다득점 경기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대체적으로 마운드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성공 여부는 공격의 키거든요. 많은 전문가들 또 해본들이
김정문 감독이 큰 경기에 약하다. 한국 시리즈 우승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이건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이 달 감독이 오비하고 NC 감독을 하면서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가 우승을 놓친 백연도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결국은 정규 시즌 1위 팀한테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마인드 전력으로는 정규 시즌 1위를 하게 되면 한국 시리즈 우승은 99%가 돼요. KBO 역사상 정규 시즌 1위 팀이 한국 시리즈를 놓친 경우가 단 3차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달 감독이 이 수건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풀려면 정규 시즌 1위 여부가 열세죠. 그러면은 공격력이 부가히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승은 때가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고 나면 두 외국인 투수가 하나에 잔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돈 더 많이 주는 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만약에 콜이 오면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가 진짜 정규 시즌 1위를 원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데버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삭스가 데버스를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를 여겼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무키 배츠를 다저스를 트레이드한 게 2020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트레이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데버스의 존재였습니다. 데니스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2017년 7월 25일에 빅리그에 데뷔를 했는데요. 2018년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고 올스타에 3차례 선정됐고 실버 슬러거 상 2번 수상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무키 배츠를 포기하고 2023년 스프링 트레이닝을 앞두고 데버스가 먼저 이제 1년에 연봉 $1,750만 계약을 해요. 그런 다음에 7일 후에 10년 3억 $1,350만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사상 가장 큰 계약입니다. 한국 돈으로 4,26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구단이 신권 계약을 했다는 건 뭐냐면 데버스를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라고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를 2년도 안 돼서 트레이드했다?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데버스로서는 데버스가 팀의 리더가 될 수가 없다. 구단의 말을 듣지 않는데 구단은 어떻게 데버스와 함께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팀 케미스트리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현재 부상자문자는 올라오는 브래그먼이 선수죠. 2024년도 후스턴 애스트로스에서 3루수 부분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단이 3년에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하고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자원 게럿 크로스를 트레이더를 영입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갖췄죠. 기수 전력이 결국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팀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데보스가 구단의 요청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 구단은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데보스의 트레이드는 기정사실로 봤어요. 미국 프로구단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이제는 트레이드가 시간이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다 한 건데 그 예측이 좀 벗어난 거죠. 또 파니게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건데 올게 온 거죠. 최근 또 그 디보스가 내야 땅굴 치고 이후로 또 전력 질주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다나와서 돌아온 데베스한테 알렉스 호크라 감독이 뭐라고 또 쥐를 준 장면이 TV로 잡혔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무조건 허슬 플레이를 해야 돼. 슈퍼스타건 루키건 그거 안 하면은 일단 감독은 항상 지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에 상대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점에서 더 큰 우수가 된 겁니다. 당장 다저스에 큰 타격을 주는 트레이드예요. 다저스가 물론 뎁스는 훨씬 두텁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확률이 높지만 데버스의 가세로 서부지구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저스가 지구승에 실패하고
월드 시리즈 진출도 무산된다면 지난 오프 시즌의 퍼부운도는 결국은 실패한 시즌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를 예상보다 빨리 마운드로 복귀시키는 것도 지부 레이스에서 불안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지금 게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레드삭스의 그 데버스 트레이드 시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이벌 양키스하고 3연전을 마친 하였어요. 3연전에 또 수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승률 5할로 복귀를 한 시점인데 게다가 데버스가 1대1로 앞선 의뢰 말에 굳히기 홈런을 터쳤잖아요. 시즌 15호. 그래서 2전 팀 승리를 이끌어가는데 근데 미국은 그 스포츠팀 보면요. 감독 해고할 때요. 우리 이제 보통 성적 부진할 때 뭐 오프 시즌 하지만 이제 전반기가 끝난 올스타 브레이크 그때 하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NBA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이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해고해요. 지는 날 해고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데버스 트레이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자이언츠에서의 포지셔닝입니다. 데버스가 브레비안이 가세하는데 이게 포지션을 바꾸라고 하니까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겐 타자로가 쭉 뛰었어요. 그럼 구단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인류하고 지겐 타자로 뛸 것을 권유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인류수를 뛰게 된다 그러면은 그 보스턴 레드삭스 프론트하고 알렉스 코레 감독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 있는 포지션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이언츠 3루수 맷 채프먼은 뭐 사실 알렉스 브레그먼보다 수비가 더 좋죠. 골드그로브를 몇 차례 수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데벌스의 그 자이언츠로 왔을 때 북박이 3루는 애초부터 어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역 주말에 3연제 자이언츠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경기를 해요. 또 오라클 파크에서 또 기사들 또 엄청 모여들면서 그 상황을 또 일일이 또 보도를 하겠죠. 그리고 자이언츠가 선수를 희생하고 2억 6,060만 달러 연봉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타자 공격 강화 그리고 역대로요. 2억 달러 이상의 거액 장애 연봉을 모두 받아들인 트레이드는 3건이에요. 표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연봉을 감수하는 구단은 재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보통 슈퍼스타 트레이드 때 이 보내는 구단이 연봉에 좀 결함하는 게 그 우반적이거든요. 지금 존 칼로스 스탠턴이 2017년 12월에 그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양키스를 갔을 때 잔여 연봉 2억 6천억만 달러를 양키스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있었던 그 계약 연봉 2억 6,060만 달러에 하나로 3,543억 원인데 이거를 자이언츠가 모두 감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12년 8월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선수들 그냥 고위 연봉가들 정리하면서 그 다저스를 트레이드를 해요. 에피리오 곤잘레스, 그다음에 투수 졸시레케, 웨스 칼 크로포드, 네아스 닉 푼토 이렇게 그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2억 5천만 8백만 달러를 그 다저스에 다 떠넘기죠. 다저스가 또 그걸 다 감수를 하는데 사실 저 트레이드를 해갖고서는 다저스가 굉장히 그 재정적인 부담이 컸죠. 그러니까 다저스는 저 선수도 와갖고 무슨 그 성적이 그렇게 확 올라가거나 그러질 않았죠. 왜냐면 월드 시리즈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이 상대팀이 저런 큰 연봉을 감수한다는 거는 승부수를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츠는 이번에 그 라파엘 데빌스를 영입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 아무튼 이 지금 데버스의 영입이 그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데버스가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오는 통산 성적, 올 시즌 성적을 한번 또 표로 보죠. 내 시즌 그 타점은 3위에 랭크돼 있었어요. 홈런은 15개고, 그런데 자이언츠는요. 자이언츠는 그거게. 음, 가만있어 봐. 오케이. 자이언츠 유한다. 자이언츠는요. 2004년 베리 본즈 이후 지난 21년 동안 한 시즌에 홈런 30개 이상을 때린 타자가 없습니다. 데버스는 근데 레드삭스에서 한 시즌 홈런 30개 이상을 3차례 작성을 했어요. 지금 통산 성적을 보면 2할 7푼 9리에 홈런 215개, 타점 696개, 충무율, 장타율 이렇게 나오죠. 올해 이제 지명타자를 73경기에 출장을 했는데 타율 2할 7푼 1리, 홈런 15개, 타점이 58개예요. 충무율이 지금 높아졌죠. 4할 1리, 그리고 장타율이 5할 4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 5시즌 동안 연속으로 장타율 5할대 이상을 작성한 타자는 뉴욕 양키스 애런 저지,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이전에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된 데이버스 3명뿐입니다. 이것도 표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입니다. 지금 5시즌 연속 장타율 5할 이상을 기록한 선수 지금 본인요. 에런 저지가 5시즌 연속 했거든요. 에런 저지가 제일 높죠. 그리고 오타니 또 보면은 장타율이 5년 연속 지금 5할 9푼 1리에서 올 시즌에 6할 4푼 1리잖아요. 라파엘 드버스도 어쨌든 에런 저지나 슈웨이보다 오타니보다는 딱지지만 5년 연속 장타율이 그 6할이 넘어요. 그런데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데버스가 공동구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왼손 타자잖아요. 왼손 타자니까 아마 데버스의 또 스플래시 히트, 물에 빠지는 홈런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데버스 트레이드로 그 다저스하고 자이언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자이언츠가 올라갔을 때 또 어떤 결과를 낼지도 에, 매우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타니 피칭을 한번 볼까요? 데그루 보츠 감독이 이제 일요일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마치고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오타니의 선발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 오타니는 그 토요일 자이언츠한테 11일 또 5일 때 홈런 2개 쳤죠. 그래서 25개예요. 그래서 지금 홈런 더비에서는 뉴욕 양키스 애럼 저지하고 시애틀 메리에서 칼 라리가 26개를 이기. 그거 메이저리그에서는 전체 3인데 내셔널리그에서는 오타니가 선두입니다. 근데 오타니가 근데 2023년 8월 23일 LA 엔젤스에서 마지막 피칭을 했어요. 그리고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전에 22개월여 만에 이제 피칭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온 피칭은 오픈 상태로 1인이 예상됩니다. 오타니는 타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이너리그 GR 피칭이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차례 언급한 내용인데요. 보통 투수들이 그 15일자 부상 명단에 올랐다가 장기적으로 뭐 한 달 가까이 결장을 하거나 지금 이제 뭐 타임머 브레스너나 블랙스넬이 컴백을 할 때 재활 피칭을 하게 돼요. 마이너리그에 가서. 그거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오땅이는 재활 피치 어렵죠. 뺀 타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레이턴 커셔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4번 재활 피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땅이는 지금 현재 실전에서 스프링 트레이닝에서의 이닝을 늘려가는 형태의 그런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2이닝, 2, 3이닝, 4이닝, 5이닝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선발 로테이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5단 가세로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이제 일단 순통을 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블레이크 스넬하고 타일러 구네스나 로키 사사키는 아직 복귀 예정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입문해서 이두리 플레이를 이제 흔히 엔젤스만 했습니다. 다저스에서는 첫 피칭이에요. 그러니까 잔여 경기 이제 선발로 나서 투타를 겸하게 되면 또 내셔널리그 MVP 레이스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만약에 후반기에 오타니가 진짜 나와갖고 아주 뛰어난 피칭을 한다. 그러면은 뭐 또 기자들은 또 MVP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타니가 그 수술 때문에 투타를 겸한 건 5시즌이에요. 근데 규제를 채운 거는 2022 시즌이 유일합니다. 그때도 이제 다 마이애미 MVP를 받았죠. 오타니 한번 그 피칭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오타니한테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피칭을 했어요. 그런데 투구웨이를 한번 보세요. 투구웨이 100이닝을 남는데 2021, 22, 23, 3인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전부 삼진이 많죠. 삼진이요. 투비닝보다 삼진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가 우수한 피칭인 거죠. 예. 나 2022년 보면은 162이닝밖에 안 던졌는데도 선주는 무려 219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는 그 투수로서도 메이저리그 특급이고 타자로서는 뭐 물론 특급이고요. 아무튼 이 내일 이제 하드를 모고 다니는 이 오타니가 을 또 21개월 만에 22개월 만에 또 피칭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스포트라이트 또 한복판에 서게 되는 거죠. 다저스는 오타니 때문에 항상 오타니 등판하는 날은 또 뭐 거의 뭐 5만 명 관중 또 모이지 않겠습니까? 다저스는 뭐 오타니에게 투자한 거는 이미 다 뭐 회수했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요. 오타니가 마운드에서도 올 시즌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응도 무상열의 월드 스포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